선행학습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육아에서 교육까지 대한민국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도반장TV, 저는 도반장입니다. 자, 우리 임미연 선생님 모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또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니 질문이 잘못. 얼만큼? 얼만큼? 선행 순서는 다음번. 그렇네요. 네네. 7번. 네, 7번. 선행학습을 얼만큼 하면 될까요? 여쭤봐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행학습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그냥 안 끄고. 네, 저기 안 끊고, 네, 가려고요. 네, 이것도 재밌거든요. 어머님들 보실 때. 제가 실상이라서. 네. 자, 선행학습 사실은 이제 얼만큼 해야 되는지. 네, 다시 궁금하실 건데, 네, 제가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다시 왔습니다. 뿅 하고. 자, 선행학습은 얼만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어떤 선생님은 6개월만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네, 1년 정도는 해야지 1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불행히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한테 너는 꼭 6개월 선행을 해야 해. 너는 1년 선행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되는 일이고 그쵸.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못하고 선행 공부도 대충 하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이고요. 네. 선행을 이제 시켜봤더니 아이가 꽤 잘 따라온다. 이것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또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군가 지정해준 6개월, 1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네. 아이의 어떤 현 상태를 보고 네. 환경을 보고 네. 그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쵸. 그래서 사실 한참 앞서간 아이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아이가 상태를 보니까 잘하네 이러면은 이제 계속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선행을 1년 한다고 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아이만 바라보는 거. 네네. 그렇죠. 네, 맞죠. 왜냐 어차피 이게 대학교 입시 때까지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남들이 서울 간다고 지금 내가 대구도 안 갔는데 서울부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누군가 선행을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 공부도 100점을 못 맞고 있으면서 무슨 중학교 선행을 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계시죠. 초등학교 수학을 100점 못 맞는 친구 선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수학은 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0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네. 기간. 그 아이가 1년 선행을 했다, 6개월 선행을 했다. 그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지금 선행을 안 했는데 그 아이는 많이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 아이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하루에 1시간 수학을 해. 근데 그 선행한 아이는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해. 이러면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안 따라잡죠. 네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그 아이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앞서간 아이를 따라잡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죠. 내 아이가 더 능력이 있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더 많이 투자하거나. 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수학에는 그냥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반짝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함과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선행하실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또 중요하죠? 네, 제가 1학년 1학기 선행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1학년 2학기 거를 바로 하라고 한다. 그랬을 때 아니 1학년 1학기 거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권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어떤 지금 상황을 봐서 네, 그렇죠. 오히려
한 번 더 기존의 네. 걸 하는 게 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탄탄한 선행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그러시죠. 나는 학원에 보내놨는데 애가 얼마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학원 보내고 뭐 내가 그 아이가 지금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것은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하실 때 반드시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네, 솔직히가 좀 중요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살짝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게 네네.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아니요. 선생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아. 부탁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아니고 네. 선생님이 네. 아유 그 부모님 입장에서 또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네, 안 네, 좋게 맞아요. 얘기하면 실망할까봐. 네네네, 대부분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귀찮으니까 좀 솔직히만 말씀해 네네네, 주세요라고 그렇죠. 네네. 왜냐면 어머님들 중에서는 자기 아이들의 나쁜 점을 듣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우기고 막 다음 학기로 가는 그런 오해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잘 아시겠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일단 어머님들이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포용력이 우리 아이의 선행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